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주제를 Transmission Line Analysis with Multi-Sim Software, 즉 부주제로 Input Impedance Dependent on Wavelength, 즉 전송선의 길이가 신호원의 파장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2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인풋 임피던스 Gin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 A가 되겠죠. 이제 그림 A는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전송선 길이가 L이고 특성 임피던스가 G0, 그리고 부하가 ZL이 달려 있습니다. 원포트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인풋 임피던스를 부하에서 전원 쪽으로 길이 L만큼 앞에서 들여다보는 임피던스가 Gin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파 공학이나 전자기학 2에서 전송선 이론에 가면 입력 임피던스를 우리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타는 위상상수로서 2파이 오버 람다, 그리고 length L는 전송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G0로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송선의 입사파가 진행할 때 길이에 따라서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Propagation Delay Time TD라고 하고, 길이가 전송선의 길이가 8분의 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특성 임피던스는 55, 주파수가 100MHz, 100M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람다는 100MHz에서는 0.375m의 길이가 되고요. 전송선에 전파하는 공간은 우리는 자유공간이라고 매질에 C0를 3,10의 8승/m/s. TD는 바로 광속도로 길이 L을 나누면 1.25 나노세크가 타임 딜레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멀티심 소프트웨어 2를 가지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와 그 다음에 회로 구성을 전송선과 그리고 부하, 저항을 배고음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송선의 길이가 8분의 람다니까 8분의 람다는 타임 딜레이가 1.25 나노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5 나노세크를 입력하고, 또 특성 임피던스는 55ohm을 W2를 클릭하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을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포트 1에다가 우리가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포트 네트워크, 이 구조가 원포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포트 2는 그라운드로 접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리절트를 보면 G11이 바로 인풋 임피던스 Gin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스키매틱으로 회로 구성한 그림에서 G2는 G11인데 바로 이 W2와 부하를 함께 이 전체를 들여다본 인풋 임피던스가 바로 Gin이 되겠습니다. Gin. 그래서 시뮬레이션 셋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얘를 클릭하면 바로 시뮬레이션 셋업 창이 뜹니다. 그 창에서 스타트 프리퀀시는 100MHz, 그 다음에 스탑 프리퀀시는 선생님이 200MHz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number of point per decade 한 10개 정도로 입력을 하고, 바로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짜리를 썼으니까 바로 G0를 50, 그리고 클릭 OK 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송선의 W2를 우리가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 창이 이 윈도우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rmalize 특성 임피던스 55ohm이고 Propagation Delay Time은 1.25 나노세크, 8분의 람다, 주파수 100MHz에서의 1.25 나노세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measurement라고 하는 것을 누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창을 우리가 뜨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이 세미스 차트 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도 하고,
폴라 포맷이나 아니면 매그니트 페이즈 포맷, 리얼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시뮬레이션을 보면 소스의 55ohm짜리 특성 임피던스 55ohm이고 values normalized to G0 특성 임피던스로 normalized 되어 있기 때문에 G11은 0.8 J 0.65ohm이 됩니다. 그럼 실제 입력 임피던스는 원래 normalized 특성 임피던스로 된 값이 G11인데 거기에다가 특성 임피던스 55ohm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G11은 40-J 35oh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미스 도표상에서 G11을 디스플레이 했는데 주파수는 밑에 창에 보면 100MHz에서 200MHz까지의 얘를 우리가 클릭해서 잡아 드래그를 하면 주파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MHz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100MHz가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가 마크가 있는 부분이 100MHz가 되겠습니다. 100MHz. 그리고 주파수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 로크 임피던스의 변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된 수식은 이와 같이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바로 G11이 바로 40-J 35ohm이 됐는데 이 인풋 임피던스는 바로 dependence on tangent beta L 즉 이론적인 수식에 보면 입력 임피던스는 tangent beta L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 the result shows the variation on the Smith chart from 100MHz to 200MHz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기를 인풋 임피던스 G인을 계산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림 C를 여기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부하도 똑같고 주파수도 100MHz에서 살펴보는데 단 전송선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형태로 1피코세크 형태로 지금 선생님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5ohm 특성 임피던스는 똑같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셋업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클릭하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들이 창이 뜨고 이렇게 메저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스미스 차트 상으로 볼 것인가 를 스미스 차트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G 파라메타로 창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S 파라메타라든가 Y 파라메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여기서 다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셋업을 여러분들은 아까 앞에서와 같이 100MHz, 그 다음 스탑 프리퀀시는 200MHz,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50MHz로 오케이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조건 상태는 다 됐습니다. 단 여기에 펑션이 있는데 이 마크를 해주는 이 부분이 뭐로 나타낼 것인가? 바로 복소수인데 크기와 각도를 나타낼 것인가? magnitude and argument로 디스플레이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실수부와 헛수부, real and imaginary part를 디스플레이 해줄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입력 임피던스가 실수부와 헛수부로 디스플레이를 해놨죠. 그래서 G11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E-J 0.002가 되어 있습니다. 이 normalized 입력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잡은 입력 임피던스 값이 바로 G11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곱하기 55ohm으로 해주면 바로 전체 여러분들은 100ohm이라는 임피던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 임피던스. 그러면 전송선에서의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고 전송선의 딜레이 타임이 1피코세크일 때 입력 임피던스는 바로 전송선 탄젠트 베타 L에 무관하게 바로 105ohm이 보인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여기 얻을 수가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1의 이제 주파수를 바로 200MHz에 가까이 가는 것을 선생님이 여기에 클릭을 해서
놨습니다. 그때도 세미스 도표상에서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는 입력 임피던스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위치. 그때도 G1는 2 빼기 마이너스 J 0.004 옴으로 나와 있죠. 주파수, 이 주파수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원래 임피던스 값으로 환원을 시켜주면 노멀라이즈 된 특성 임피던스로 곱해주면 여러분들은 거의 100옴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해석적인 솔루션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G 입력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베타 람다 분의 2파이가 되는데 길이 L을 넣어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주파수 100MHz에서 베타 L은 람다 분의 2파이 곱하기 길이 L 해서 베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파장이 3m가 되니까, 그리고 길이 L이 있는데 길이 L은 1피코세크의 타임 딜레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1피코세크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전송 속도를 곱해주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라디안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 L을 탄젠트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계산해보면 거의 제로가 되죠. 그래서 G2는 바로 G11과 같고 얘는 ZL 즉 100옴으로 그냥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1 자체가 탄젠트 베타 L의 함수 이게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G0와 앞에 곱해지는 G0가 서로 상쇄가 되고 결국은 G2는 ZL 100옴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Conclusion on two cases에 대해서 결론을 선생님이 여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 B가 있고 그림 C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의 그림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송선의 딜레이 타임 1.25 나노세크고 55 전송선 특성 임피던스. 이때 경우에는 TD가 0.375m 나누기 C주로 하면 1.25 나노세크가 됐죠. 8분의 람다의 전송선 길이가 일 때 생각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림 B에 대해서는 phase change resulted from the length L cannot be ignored. 무시가 될 수 있고, so G in can be calculated from the transmission theory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100MHz에서 200MHz에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가 변하게 된다. 즉, 파장 람다가 트랜스미션 미디움의 길이, 즉 전송선의 길이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파장이 훨씬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일 때는 measured voltage envelope dependent on position along the line, 즉 전송선 길이 위치에 따라서 측정 전압의 envelope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 임피던스 G2는 바로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 공학에서 입력 임피던스 계산한 수식으로 입력 임피던스가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C에 대해서는 딜레이 타임이 1피코세크입니다. 그러면 길이 L이가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나 되는가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메타, 즉 굉장히 길이가 작습니다. 이때는 길이 length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wavelength of signal. So G-in can be considered as the circuit theory로 이동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G11은 바로 100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for lambda much larger than wire length, so measured voltage and current not dependent on the position along wire가 되겠습니다. 이때 G2는 바로 ZL로 R1이 그대로 보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